신보은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좀 세게 지어봤습니다. 지옥을 현세에 소환한 사랑 없는 교회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인들 분들 들으시면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하고 있는 행태는 이 과거에 신천지가 했었던 이 우한발 그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전파력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전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이제 교인들 안에서의 커뮤니티 안으로만 이게 흘러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신도들을 숨긴다든지 제대로 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신도 네트워크 안에서 있었던 감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구에서 더 이상 지역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이걸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뭐라 그럴까요? 외부 세력하고 결탁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집회를 강행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전국적인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고의라고밖에 할 수 없는 신자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카드를 안 쓰고 휴대폰을 꺼놓고 나와라. 그리고 신자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절대 병원에 가지 말아라. 라는 식의 이제 이상한 행동 강령을 줘가지고 이건 사실상의 코로나 테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뒷담 감염자가 이제 제가 어제 날짜로 360명이 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앞으로 검사자가 늘어나게 되면 확진자가 더 많아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초창기 우한 코로나 G형하고 달리 GH형이란 말이에요. 감염률이 근해형이 아니고 GH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다시피 감염률이 이제 3, 4월 달에 있었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광장에 모여가지고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회를 함으로써 이걸 전국적인 전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역학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보한 명단으로는 교인이 4,000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20만이 넘었다고 하는 그 신천지 신도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신도들의 기준을 신천지처럼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입을 철저하게 검사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명 한 명씩 이걸 출석 체크를 하다시피 완벽하게 관리를 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이쪽 교회는 사람이 오면 그냥 받아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교회에 데리고 온다, 지인을 데리고 온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집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광신도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마스크도 없이 현장에서 거의 반나절이 넘도록 밤 10시 반까지 시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의 전파가 됐을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2,000명 정도가 서울 신도고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국적인 이런 신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 시스템 자체가. 아무튼 전체적인 숫자는, 교인 숫자는 이제 한 4,000명 정도인 거고, 현재 한 1,000명 좀 못 미치는 한 7, 800명 정도가 연락 두절인 상태로 지금 숨어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미 뿌려놓은 씨앗들이 앞으로 2주 안에, 그러니까 8월 15일 지나고 난 2주 안에 얼마만큼 확산될지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 안에서 먼저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진 사실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정부와 보건당국 어떤 방식으로 음해했냐면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무조건 양성으로 정부가 때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도 절대 검진을 받으면 안 된다. 검진해보나마나 양성으로 나온다라는 유언비어를 풀었고요. 물론 그게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감기 증상이 있는, 그러니까 열이나 뭐 어떤 기침이 있는 신도들은 검사를 하지 말고 감기약만 먹고 광복절 집회 무조건 나가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거기에 혹시라도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게 되면 선별 진료소를 가지 말고 일반 병원을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을 가서 진단받으면 충분하는 얘기죠. 선별 진료소에 들어가면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격리 조치가 될 수 있으니까 일반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도대체 몇이나 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을 만큼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요.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집회를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 갖고 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 방역복을 입고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데리러 간 거야. 이게 뭐 체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가서 진단을 해봅시다라고 데리러 갔는데, 자, 이거를 안 가겠다고 버티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야. 모든 교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집회 과정 중에도 그렇고 체포 과정 중에도 그렇고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오면 침을 뱉거나 물어뜯거나 하는 방식으로 위협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접촉을 통해 갖고 지금 경찰 내부 안에서 경찰 조직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이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사람들하고 접촉했던 일선 경찰관들한테서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그 직업들도 다양할까요? 네. 이 신촌 세브란스 안과에 있는 뭐 의사나 간호원들이라든지 거기에 또 그 어린이집에서 또 일을 했던 그런 신도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울릉도까지 여행을 갔던 신도도 있었죠. 울릉도는 거의 청정섬이었는데 지금 울릉도도 막 뒤집혀서 난리고요. 서울시향에 근무하는 연주자, 아까 말씀드린 광진구 어린이집 교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만큼의 추가 감염을 일으켰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그 교회 행사를 진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의사들 걸기대회, 그러니까 뭐 파업에 관련된 걸기대회라든지 민주노총들 모임하고도 이게 이제 같이 교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전파자 숫자를 확 늘린 거죠. 그리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도 일종의 연결고리를 갖고 이 사랑교회 출신들을 통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한 4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릅니다.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부인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로 돼 있더만요, 등록이. 이 양반이 내가 보기에는 순복음교회 가서 추수지를 좀 하려고 간 게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둘이 뭐 한기총하고 엮여갖고 뭐 뭔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뭐 시위에 사람들을 동원해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라는 얘기는 순복음교회에서 절대 우리는 정광훈 목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신도수로. 전국에 50만이 넘는 신도를 갖고 있거든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를. 저는 이제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좀 이상한 점을 하나씩 좀 찾아보자고요. 왜
신도 4명 중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양성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원인이 뭐가 있냐를 찾아보게 되니까 이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지구, 아파트 재개발지구에 묶여가지고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명도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제 부지를 보상금 이제 82억을 지급하는 걸로 1차적으로 이제 법원과 조합 측이 금액을 정했어요. 85억으로. 근데 이 양반들이 지금 이 교회인데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그렇게 해가지고 연면적으로 해서 약 530평 정도 되는 이 정도 건물인 건데 82억 보상금이 나왔어요. 근데 이 보상금을 안 타고 보상금을 563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도 소송이 끝나서 이거를 그냥 내줘야 돼. 강제 철거가 들어가는데 6월 달에 강제 철거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막 차량으로 철거반을 밀어버리고 자기 몸에다 휘발유를 부어서 분신한다고 막 이 폐악질을 떨고 난리를 쳐가지고 철거를 못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이소를 못하게 되고 물러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거기다가 숙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대로. 그러니까 나이든 교인들이나 뭐 이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시간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신도들을 거기에서 보통 3박 4일 4박 5일에서 합숙을 시키고 합숙 기간 중에 같이 식사하고 그 안에서 같이 말하자면 밤을 새고 같이 찜질방을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밀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있는 신도들이 전부 다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82억 보상금도 적은 게 아닌데 왜 563억을 요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네. 이게 교회를요 이전을 하게 되면 교회 이전을 했을 때 영업 활동이 끊겨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업 활동이 끊겨가지고 100억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인 감소라든지 헌금을 못 걷는 걸로 인해서 재정 손실이 100억 원 이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세가 크기 때문에 지금 500평인데 앞으로 새로 옮기는 교회는 3,600평 이게 한 7배 이상 규모로 더 키워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으로 건물을 확장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공사비를 전부 다 조합 측에서 내놔라는 거야. 이런 거는 이건 뭐 전 세계 법에 없는 강짜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강짜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그 돈을 다 받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좀이라도 돈을 더 받아보기 위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집행관들을 몸으로 막아서고 자해소동을 해가면서 지금 이 교도회를 버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그 안에서 감염자가 나와버린 거고 이 감염자가 나오자마자 즉각 거기 있는 신도들 전체에 자가격리를 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방원 목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집회에 나와서 인천에서 구청에서 와서 자가격리 하라 그랬는데 나는 괜찮아. 그리고 집회에 나와가지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난리를 친 거죠. 뭐 집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무슨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연관이 있는 교인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대부분 어딘가에서 동원되어 온 이 태극기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참석자로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근데 이 과정 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경북 지역만 해도 버스가 뭐 40대 가까이 동원이 돼서 경북 지역에서만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고, 그래서 지금 대구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 사랑교회 새로운 확진이 지역 확산이 의심되고 걱정되는 수준인 거죠. 제일 많이 왔어. 쉽게 말하면 경북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빤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이제 구속이 돼 있었잖아요. 구속이 돼 있었는데 보석 조건으로 집회에 참가 안 하겠다라는 게 보석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보석 조건을 깨고 실질적으로 불법 집회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만들어서 여기에 참가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보석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재구속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가중처벌로 다스려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의 바이러스 테러였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 신도 4,000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많은 그 질병, 그러니까 유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는지는 지금 사실상 이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사실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대구 때도 못 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전국민 구상권을 지금 청구를 해야 돼요. 전국 각지에서 지금 다 사랑의 교회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2주 동안 그 숫자가 얼마에 이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자가 방역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발 확진자들 이외에,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연관된 확진자들 이외에 다른 지역 감염을 막아낼 수 있다고 치면, 사실 이건 이제 전 세계가 지금 다 팬데믹인 상황인 거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전부 다 재확산되고 있어요.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이걸 잡아낼 수 있다고, 이건 정말 국민의식이 똑똑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방역 당국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스크는 실외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실내에서 써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방송해야 될지 몰라요. 이 마이크가 어저께 어떤 사람이 사용했는지 모르고 그분이 감염됐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저는 100%거든요. 자동차 엔진의 활력을 퓨어 부스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과 공포를 만들어낸 자체가 모두 사랑교회 하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제 그 본인은 이제 다른 신도가 감염돼서 이제 검사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이제 보건소를 안 가고 자기 친한 사람 병원을 갔어요. 네. 관악구에 있는 양지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지병원 병원장이 옛날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의 재정위원장이었어. 네. 그리고 뭐 관악구에서 2번 정도 출마해서 낙선한 경험이 있는 아주 골수 미통당 당원이었다는 거지. 근데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돼버렸어. 그 병원 폐쇄됐어요. 양지병원 지금. 네. 자업자득인 거지. 큰 병원 하나를 친분을 위해서 가서 거기 가서 검사를 받는 바람에 병원 하나를 폐쇄를 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선별진료소를 가지 말고 병원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확진자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병원들을 폐쇄시켜버리는 의료 체계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큰 보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거대한 그 플랜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이 과정 중에 이제 미통당이 본인들은 관계없다 라는 방식으로 정광훈 목사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홍문표 당 안에서 그 홍문표가 직접 참가를 했었고요. 사실 미통당하고 정광훈 목사의 어떤 연결고리는 엄청나게 많죠. 네. 여기는 황교안이고요. 이 사람은 김무성이죠. 네.
특강에 나와서 같이 저기를 하기도 했고, 네. 기본적으로 그 당의 중역들이나 삼역들이 모든 사람들이 당의 중진으로서 전부 다 정광훈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홍준표도 자유롭지 않아요. 물론 감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력으로 이 사람들이 같은 짓거리를 꾸며왔다는 거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홍문표는 실제 이제 의원이고요. 의원 아닌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강현재라든지, 그다음에 대변인 하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네, 민경욱, 김진태, 기타 등등 아마 통합당 지지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정광훈 목사를 변호하는 실제 이제 수임 변호사가 강현재입니다. 미통당 대변인하고 지금 낙선했던 강현재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변호인단들이 한 30명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임무영과 정준길이에요. 임무영은 누구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를 하면서 검사직을 사임하고 나간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준길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그 유시민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러니까 골수 검사 쪼가리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다 지금 정광훈을 둘러싸고 예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이 풀려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뭐 검찰과 종로 경찰서장도 정광훈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관대했기 때문에 불법 시위를 알면서도 단속을 안 하고 청와대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게 길을 터준다든지, 폭력 행위나 이런 거에 연루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체포해도 훈방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편의를 베풀어져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권 안에서 이런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이렇게 밀고 있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번 8.15에 있었던 1만 명이 동원됐던 이 바이러스 테러가 이 미통당과 검찰을 비롯한, 뭐 오늘은 이제 윤석열 집권 시나리오가 연계돼서 나왔습니다만, 이들이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전략을 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시위가 예고가 됐습니다. 8.15 때 자기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대번에 의료협회, 그러니까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의를 했죠. 의협이. 그러니까 의협이 이제 거기 끼어들기 시작한 거고요. 민노총까지 여기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규모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8.15를 일종의 현 문재인 정부 규탄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이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이거를 마치 뭐 범국민 행사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경욱이라든지 김진태 같은 이 미통당의 낙마 거사들이 전부 이제 여기에 합류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집회 이제 2, 3일 전에 사랑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인 전체를 전부 다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시위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명령을 때렸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확진자가 나와 있는 교인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시위를 하겠다고 하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회 금지를 못하게끔 명령을 내린 거지. 근데 이 집회를 강행하는 측에서 이거를 금지 명령 집행정지라고 해갖고 법원에다 다시 제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법원이 광화문 정체는 안 되지만 동아면세점을 비롯한 그 지역 안에서 부분적으로 집회를 해도 좋다라고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져 버립니다. 다 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광훈이 코로나 증상자까지 전부 집회에 나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현장에서 헌금을 걷고 식사를 하고 밤 10시 반까지 시위를 해가면서 거기 참여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실상 감염 위협에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린 강령이 뭐냐?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는 거지. 뭔가 진단이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를 가지 말고 일반 병원을 가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병원을 폐쇄시키라는 얘기야. 지역 감염 확산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테러가 아니고 뭡니까? 어? 민경욱, 김진태가 장중진이 아니고 뭐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강현재가 의원이 아니니까 미통당이 상관없다고요? 말이 안 되죠. 어차피 현역 의원도 홍문표도 왔잖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부정할 수가 있겠냐고 미통당이. 이거는 정치와 일부 정부의 불만을 가진 노동계와 의사협회 같은 기득권 세력들이 아예 이 모든 것들을 짜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만든 거예요. 10,000명이라니요. 이 상황에, 이 코로나 상황에. 이들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고의적으로 확진자를 급증시키기 위한 어떤 일종의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가지고 이제 미 통장은 정부에 대한 비난을 해야 되겠죠. 우리 방역 실패했다. 진즉에 1번씩을 따랐어야 된다. 집단 면역을 했어야 된다. 아비간이라도 사서 먹을 걸 아마 이따위 온갖 소리를 다 해가면서 봐봐 다들 진정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게 생겼네, 재확산되게 생겼네 라고 언론을 쓰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도 다 확산이 돼버렸어. 우리가 그나마 제일 늦고 그나마 어떻게든 막아가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민심을 이반시켜갖고 그나마 떨어지고 있다고 지들이 주장하는, 전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을 역전했다는 말 자체를 믿지 않아요. 왜? 대한민국 절대서민 60%, 70%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1%도 안 되는 다주택자들,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 40%가 분노해서 정부에 불만을 가진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나도 세입자인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말한 대로 중과세를 맞아서 6%의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전체 대한민국 안에도 20여 명밖에 없다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부풀려 가지고 세입자와 그 건물주의 국민적인 갈등을 빚어내갖고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맥히게 생겼거든. 왜? 우리 경제 잘 나가고 있고 부동산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코로나를 보태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중에 미통당과 윤석열과 노동계와 그 뒤를 밀고 있는 불손한 재벌 세력들, 기득권자들이 관계가 없을까요? 이게 정광훈이 혼자만의 기획과 일로 진행되는 걸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정광훈이 풀려난 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자, 이 정광훈이란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희생당하는 신자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가 권력을 잡고 우리 당이 힘을 잡아서 지금 어떻게든 검찰 개혁을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와 도약을 막아서 여기에 주저앉혀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어찌 이런 짓을 합쳐서 저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역풍을 니들이 다 전부 다 고스란히 뒤집어 써야 돼요. 이제 정광훈은 구속이 될 거고요. 이와 관련한 집회에 대한 배후를 면밀하게 추궁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통당이나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정광훈을 비호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광훈은 그 상황에서 이 모든 건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건 모두 내가 한 짓입니다. 라고 끝날까요? 자기 교회 500억 받으려고 하던 82억짜리 교회가 이제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자기 교인들도 이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교회라고 하는 그 신도들을 비롯한 정광훈의 세력들, 그리고 한기총의 일부 세력들이 이 모든 비난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그 상황에서 누가 정광훈의 편을 들어줄까요? 그럼 정광훈은 혼자 죽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배우가 드러나 있죠. 지금 제가 예상하는 그대로 배우는 드러나 있습니다. 문제는 연관관계를 인정하는 안 하느냐요. 나 이렇게 돈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나 이거 해도 검찰이 나 안 걸드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왜 지금 와서 나를 잡아넣으려고 그래? 난 단순하게 하수인이고 제안 받은 대로 한 거밖에 없는데 라고 정광훈 입을 털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강력한 사법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윤석열이 아무리 막아주고 검찰과 법원이 지금 있는 그 보석 취하 결정을 안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와 청원이 30만을 넘고 있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상 정광훈은 빼도 박도 못하게 감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추종해갖고 이러한 짓거리들의 배후 조정을 하거나 참여했던 자들 모두 다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보세요. 네. 원래 그닥 그렇게 종교적 신념도 없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그러더니 보호 안 해주네. 네. 내가 보기에는 사랑의 교회라고 말은 붙였지만 사랑은 없고요.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하느님을 예수님을 제 야단친대잖아요. 네. 이따위 사고를 가진 놈이 무슨 종교인입니까? 네. 신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빤스를 벗어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이건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 꼰대의 범주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어차피 목사 자격증도 지금 취소돼 갖고 없는 상태잖아. 무면허 목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야. 근데 지금도 뻔뻔하게 목회직을 수행하고 있고 한기총의 회장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외에는 법도 없어? 그 외에는 뭐 국가법 국가가 만들어놓은 성문법이 다 의미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 보니까 미통당의 뜻이고 이 땅에 뿌리 받고 있는 토착 외구들의 짓거리 아니야. 이번 사태가 일벌백계로 그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기득권 비리 세력들이 발본색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법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정하는 자들이 전광훈과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좀 걱정스럽습니다.